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역 시스템이다, 이렇게 자랑해 왔었죠.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이 팬데믹 초기 우한 사태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코로나19 감염 파도에 직면하면서 자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국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2,500만 명의 도시인 중국 제1의 경제도시죠. 상하이가 7일에만 21,222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4일 해제 예정이었던 전면 봉쇄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상하이시는 지난 3월 28일 새벽부터 도시를 두 구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봉쇄를 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4일 새벽 3시를 기해서 봉쇄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제1의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전면 봉쇄했음에도 코로나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상하이는 2019년 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보고된 후베이성 우한 이후에 하루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가 나오면서 이 상하이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격리 관리 시스템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시가 서둘러 만든 병상 38,000개의 임시병동 4곳도 이미 포화 상태가 됐고요. 이 상하이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국가회전중심 NECC에 병상 5만 개를 갖춘 5번째 임시병동을 만들어서 9일 오픈할 예정입니다만 이마저도 앞으로 나올 감염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린성의 중심 도시인 창춘도 도시 기능이 이미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 3월 11일 도시 봉쇄령이 내려진 후에 문밖 출입을 전면 통제했죠. 그런데 4월 들어서도 매일 2,0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한 달 가까이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생필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영업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경제활동 중단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론의 관심과 지원도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이 경제수도 상하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린성은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구금 상태인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일주일이면 통제할 수 있다더니 한 달이 되도록 변한 게 없다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사과조차 안 하는 관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국가유권위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창춘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발전 단계라는 우울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건 앞으로 언제 봉쇄가 풀릴 수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 제2의 도시이고 제1의 경제 도시인 상하이까지 전면 봉쇄되고 그 기간도 이제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중국인들에게서 자국만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근본적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이 철저하게 여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견고했던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신뢰가 또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올 가을에 시진핑 3년이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거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에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영웅적 업적을 쌓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런 시 주석의 리더십으로 중국 인민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국 각지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또 상하이 같은 초대도시마저도 장기간 봉쇄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영웅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세계의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를 겪고 이제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만 계속 벽을 치고 고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에 강력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이 제로 코로나 원칙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뭐냐?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0년 우한 사태를 극복하고 제로 코로나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한 중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시진핑 주석이 최대 치적으로 선전을 해왔는데 이걸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위상은 물론이고 이 사회주의 정책이 실패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면 봉쇄, 이걸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의 경우에도 4일 전면 봉쇄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에 부분 봉쇄로 전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를 뒤집고 전면 봉쇄 지속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중국 중앙정부와 공산당은 지난 5일과 6일 방역 담당 부총리이자 당 정치국원인 순춘란을 상하이로 내려보내서 주저하지 않고 확고하게 제로 코로나를 유지한다. 전국 통일 방역 원칙으로 코로나에 대처한다. 이런 메시지를 상하이시에 전달했습니다. 순 부총리의 상하이 순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제로 코로나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판 틱톡인 더윈에서는 임시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의 모습, 또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제 감금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함께 국가를 부르는 주민들의 모습,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애국적인 그런 내용이 넘쳐나는 겁니다. 또 이 너윈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긍정적 에너지 전파를 위해서 콘텐츠가 많이 노출되고 또 사회에 해가 되는 내용들은 흘러내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내 인터넷에서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당국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들이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강압책을 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요, 경제입니다. 지니 구하이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6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발병, 봉쇄 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봉쇄가 끝난 후에도 수요 충격은 계속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충격은 4달에서 5달, 또 당국의 인프라 투자 제약은 1개, 2개, 그러니까 2분기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이코노미스트인 정 마이클 송 교수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서 경제 생산 손실로 인해 한 달에 최소 463억 달러, 그러니까 GDP의 3.1% 정도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더 많은 도시에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그 영향은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송 교수와 그의 공동 저자들은 중국 상하이의 엄격한 봉쇄만으로도 중국의 실질 GDP가 4%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달 동안 모든 도시가 폐쇄돼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중국 GDP가 53% 감소하는 겁니다. 자, 노무라 홀딩스의 경제학자들도 지난 2일 중국 경제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분기 이후에 최악의 전망에 직면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이 상하이 봉쇄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 전면 봉쇄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 최대 경제 도시인 상하이가 무려 2주간이나 전면 봉쇄되고 있는 데다가 이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이 보고서에서 무슨 내용을 밝혔냐면 코로나로 전면 또는 부분 통제 중인 중국 지역의 국내 총생산과 인구 비중을 살펴봤더니 총생산의 34%, 인구 비중의 26%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통제 상황 하에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무려 3분의 1에 해당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금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대 업적으로 포장된 제로 코로나의 신화를 유지해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서라도 경제적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제로 코로나라는 방역 목표를 밀어붙이면서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방향으로 길을 잡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연초 내걸었던 올해 5.5%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달성이 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상하이가 중국 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에 했을 때 이 상하이의 국내 총생산은 그래 GDP는 4조 3,200억 위안, 그러니까 734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중국 전체 GDP의 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세수는 1조 8,700억 위안입니다. 한 318조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중국의 약 10%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하이 인근의 수조, 그러니까 이른바 장강 삼각주 경제 벨트는 중국 산업의 엔진이자 원동력이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번진 오미크론이 다시 이곳에까지 확산된다 그러면 이건 중국 경제의 허리를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격파를 던져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주목할 건 뭐냐면 과연 이 상하이 전면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민심 이반, 민심 악화가 시진핑의 정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시진핑 주석은 이미 경제는 포기하더라도 제로 코로나라는 방역 정책을 치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하이 전면 봉쇄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그저 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희생양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권력 서열 1위가 리창 당석인데요. 이 리창 당석이 바로 그 대상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진핑의 최측근이기도 한 그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거듭 이어진 실기와 실책으로 이 시진핑의 3선 연임 가도에 재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창 당석인은 당초 올해 말에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권력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창은 상하이의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는데도 시진핑의 최고 지적인 제로 코로나를 위한 전면 봉쇄 대신에 부분 봉쇄를 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창 당석의 방침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참마속의 차원에서 문책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주목 대상입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상하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 도시로 확산됐을 경우에 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시진핑의 3년임이 결정될 올 10월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는다든지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파국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이 시진핑의 권좌 역시 시비거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휘청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상하이에 불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바람이 시진핑의 앞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